2008년에 미국의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리먼 브러더스 사태.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 중국발 부동산 붕괴로 인한 중국발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지금 중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2021년에 헝다그룹이라는 곳이 굉장히 좀 위험했었죠. 그렇게 위험한 헝다그룹을 중국 정부에서 나서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간신히 살려놨는데 그 헝다그룹이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이번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헝다그룹뿐만 아니라 지금 컨트리가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중국의 건설 업체 중에서 1위를 하고 있었던 컨트리가든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적자를 10조가량 보면서 결국에는 디폴트 위기, 부도 위기까지 지금 다가왔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지금 스물스물 위험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과연 그럼 우리의 부동산, 우리나라의 부동산과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도 한번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화면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중국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전 세계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가 않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중국에 굉장히 의존하는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개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중국 시장이 좋고, 물론 중국이 우리의 좋은 판매처지만 중국이 만약에 경제 위기가 오면 우리나라도 판매처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활로를 다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헝다그룹이 결국 파산 신청을 했는데요. 중국 정부에서 적극 나섰죠. 원래는 2021년에 디폴트 위기, 부도 위기가 왔었는데 중국 정부에서 이거 헝다가 무너지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좀 힘들다, 그래서 도와주겠다 해서 도와줬습니다. 실제로는 도와줬어요. 근데 도와줘도 2년 만에 결국은 부도 처리가 된 거죠. 이게 조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데, 중국 정부에서 손을 놓은 게 아니라 중국 정부에서 도와줬는데도 파산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헝다그룹보다 4배나 큰 컨트리가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업계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컨트리가든이 이번에 또 파산 위기에 내몰렸는데요. 문제는 컨트리가든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의 그 엄청난 건설 시장에서 1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외국 자본들이 투자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헝다그룹 때와는 좀 다르게 만약에 컨트리가든이 무너지면은 외국 자본들도 엄청나게 손실을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이 부동산 업체들이 돈이 있어서 아파트를 짓거나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요. 다 자산 운용사에서 빌려서 한 겁니다. 이 중쯔라는 곳에서 30만 개에 달하는 만기채 상환에 실패를 했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최대 자산 운용사, 중쯔라는 곳이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중국의 블랙락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좀 자산 운용사 중에서 나름 큰 데다, 우리도 좀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홍보를 했더라고요. 블랙락이 어디냐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을 움직이는 자산 운용사입니다. 이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돈이 9.4조 달러거든요. 9.4조 원 아니고요. 9.4조 달러. 그러면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1경 정도 돼요. 엄청난 돈을 움직이는 곳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 비슷한 곳이 있다, 우리 중국에 중쯔라는 곳이다 하면서 그렇게 내세웠던 곳인데, 이 중쯔라는 곳에서 30만 개에 달하는 만기채를 상환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쯔를 제가 네이버에서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검색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인데, 중국의 최대 자산 운용사가 지금 상환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내용이 네이버에 안 나오는 걸 봐서 제가 조금 이게 아쉽긴 하더라고요. 네이버에서는 이걸 좀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중국의 부동산과 금융에서 위기가 닥치고 있죠. 중국 정부는 왜 안 돕나? 지금 안 돕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 정부도 열심히 나서서 돕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의 능력 받기예요. 왜 능력 받기냐면은 중국 정부에서 나서서 중국 은행들을 압박해서 51조에 달하는 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막아야 할 지원액이 앞으로 대략 5천조에 달해요. 그러니까 100개를 막아야 되는데 지금 1개 준 거죠. 그러면 나머지 99개는 막을 수 있을까? 막기가 좀 역부족이죠. 여기에 막는다고 돈을 다 투입을 해버리면은 중국 정부에서도 더 이상의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뭐 부동산 하나 살리자고 중국 경제를 다 말아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것도 선뜻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중투그룹 같은 경우도 컨트리가든하고 똑같이 대부분 이제 돈이 달러채입니다. 해외 자산이란 뜻이에요. 해외 투자 자본들이란 뜻이에요. 이자를 달러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막대한 달러를 지급할 정도의 능력이 되는가? 중국은 이제 위안화를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 좀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중동 찾아가서 우리 위안화로 기름 결제하자, 원유 결제하자, 뭐 이러면서 뭐 그런 걸 했었는데 결국은 안 됐지만 결국은 다 달러로 이제 결제를 하죠. 근데 이렇게 지금 달러를 배제하고 위안화를 밀려고 했는데 결국 빌린 돈은 다 달러고 갚아야 되는 돈도 다 달러다. 그러면 중국이 미국한테 원래는 맞섰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 중에서 누가 패권을 차지할 것이냐 이렇게 맞섰지만 결국에는 미국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이길 수가 없는데 이길 수가 없는 이유가 이렇게 전 세계 기축통화가 달러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뭐 중국이 눈에 좀 가시였죠. 그래서 중국을 좀 한번 눌러줘야겠다 그랬는데 우연찮게 지금 물가 상승률 덕분에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얻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신이 났을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왜 저렇게 중국이 힘들어질까? 미국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달러 가격이 올라가겠죠. 달러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은 갚아야 될 돈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1200원일 때 10달러를 갚아야 된다. 그러면은 12,000원 정도 주면은 갚을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달러가 예를 들어서 1350원이다. 그러면 10달러를 갚아야 되면은 13,500원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달러가 올라가다 보니까 갚아야 되는 돈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뭐 10달러 이렇게 계산했으니까 그렇지만 저기서 뭐 나오는 단위는 몇천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몇천조에서 저렇게 달러가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뭐 몇십조, 몇백조에 달하는 이자가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근데 뭐 미국이라고 다 좋진 않아요. 왜냐면 월가 같은 경우도 2조 8천억 물려 있습니다.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에 2조 8천억 정도 물려 있는데 전 세계 투자 회사들이 전부 물려 있습니다. 중국에 뭐 부동산에 투자했든 금융에 투자했든 자산운용사에 투자했든 어디든 투자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 세계 투자회사가 굉장히 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경제도 뭐 살아남기가 좀 어렵겠죠.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경제가 너무 조금 약간 과하게 좀 집중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GDP의 4분의 1이고요. 그 금액이 무려 1경 8천조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이 무너지면은 중국이 무너지고 중국이 무너지면은 아까 말했던 대로 중국에 투자했던 많은 해외 업체들이 같이 자금 경색을 좀 겪겠죠. 우리나라라고 뭐 안전할 것이냐? 우리나라도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은 한국 경제도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 이제 수출하는 대외 무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안 돌아가면 중국에서 뭐 상품을 많이 소비하지 않을 것이고 또는 우리가 중국에 의뢰해서 중국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공장도 잘 돌아가지가 않겠죠. 결국은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15년 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었죠. 지금은 중국발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감한 투자보다는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릴 시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요. 물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야, 그거 뭐 그냥 이슈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물론 그렇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유비무환이라고 날씨가 비가 올 것 같으면은 내가 꼭 우산을 쓸 일이 없더라도 우산을 들고 나가면 마음이 좀 편한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은 야, 비도 안 오는데 그 우산 들고 다니면 너무 귀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비가 오게 된다면 그 우산을 들고 간 사람이 좀 승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에 돌아가는 경제를 조금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이끌어 나가야 될지 그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주말에는 김포카페 시차에 오셔서 맛있는 커피와 지금 당근 베이글이 굉장히 핫한데 나오자마자 지금 계속 다 판매돼서 품절이 되거든요. 당근 베이글도 일찍 오시면 드실 수 있으니까 한번 맛있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